자,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법률 행위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권리 변동 파트 있죠? 스스로 풀어보세요. 예,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 시험에 출제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 법률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자, 2번 문제부터 보죠. 2번 문제. 종류입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행위가 나오죠. 자, 채권 행위라는 거는 약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약정하는 행위. 자, 같은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죠. 뭔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매매, 예약, 교환, 임대차. 이것들 전부 다 계약이거든요. 전부 다 약속하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해제, 철회, 취소, 추임. 예, 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들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뭐 있어요? 예, 소유권 포기. 그죠? 소유권 포기. 또 뭐 있어요? 유언.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재단법인 설립. 네, 그리고 여기서 포기는 소유권 포기 말하는 거죠. 소유권 포기. 유제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권 행위입니다. 물권 행위. 그리고 물권 행위를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처분 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냐면은 법률 행위를 효력상 분류해 봤을 때 의무 부담 행위 말고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 행위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에 물권 행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예,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준물권 행위. 물권 행위가 됐든 준물권 행위가 됐든 둘 다 처분을 하는 행위다. 둘 다 처분 행위입니다. 둘 다. 근데 물권 행위는 뭐를 처분하는 거예요? 예, 물권을 처분하는 거죠. 물권을 처분하는 거. 뭐 물권을 양도한다. 물권을 포기한다. 이런 것들 다 물권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이 변동되고 있는 거죠. 물권 행위들입니다. 자, 반면에 준물권 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은 처분인데 물권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포기한다. 이러면은 처분을 하는 거는 맞는데 물권을 처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 당신의 채무를 뭐 해주겠다는 거,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채권 포기하고 채무 면제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상황이지요. 리을은 맞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출현행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현행위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재산이 줄어들고 상대방 재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출현행위라고 그래요. 나의 재산은 줄고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고요. 근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내 재산이 줄지만 상대방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음은 아니에요. 미음 틀렸습니다. 자, 비읍입니다.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증여가 됐든 이런 계약들은 다 분료식들이죠.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비읍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획은 단독 행위예요, 아니에요?
기역은 뭐죠? 계약입니다. 예약은 계약이에요. 그럼 예약을 하려면 합의해야 돼요? 예약하려면 합의해야 돼요? 예, 합의해야 돼요. 뭐 아니에요? 합의해야지. 계약이라고요. 합의해야 됩니다. 예약도 합의해야 되고 계약도 합의해야 되고 둘 다 합의해야 됩니다. 자, 니은은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합의해제. 같은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도 하죠. 자, 디귿의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단독행위. 리을의 철회, 미음의 취소, 비읍의 동의, 시읒의 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행위들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에 해당되는 기읍과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법률행위 목적 문제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읍. 타인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는 무효다. 유효죠. 왜 그래요? 채권행위라서. 자, 니은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을 성취시키는 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예. 정지조건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되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틀렸죠, 디귿은. 자, 리을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선의 제3자한테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서 야, 이거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절대적이라서요. 따라서 리을 같은 경우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 못 받습니다. 리을은 틀렸죠. 그러니까. 자, 미음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이거는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역시. 자, 비읍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목적물,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거 뭐죠? 예, 후발적 불능 말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그럼 비읍은 맞아요? 비읍은 맞는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유효예요, 유효.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기읍, 디귿, 리을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미음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미음 관련해가지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반사회가 됐든 불공정이 됐든 둘 다 절대적 무효고 따라서 당사자가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반사회도 유효가 될 수 없고 불공정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인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 무효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도 전환이 될 수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불공정에서는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요거 주의하셔야죠. 자, 정답은 일단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보죠.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8번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죠.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죠? 단속, 효력, 효력이죠. 효력이죠. 단속이면 유효라 그랬겠죠.
단속이면 유효라 그랬겠죠? 무효라고요. 효력 규정. 그러니까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은 몰수하잖아요. 뱉어야 되죠? 뱉어야 되죠. 그 기억은 맞습니다. 자, 2번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것. 이 허위라는 표현, 통정 말하는 거죠. 반사회 아닙니다. 무효는 맞아요. 통정 얼표시 무효는 맞는데 반사회라서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했던 거죠. 이거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4번이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를 약정했어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거짓으로 증언해요? 사실대로 증언해요? 사실대로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증언해주면, 야, 증언해주면 내가 뭐 줄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차비 줄게. 이건 괜찮아요. 야, 증언해주면 내 차비 줄게. 차비 줄게. 내가 밥값 줄게. 이건 괜찮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넘었죠? 그리고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반사회 무효 맞습니다. 자, 5번은 강박이죠. 법률행위에서 강박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반사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강박이 있었다고 해도 강박이 있어도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강박이 있어도.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한 거죠. 유효지만 취소의 사유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제 103조 이제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무효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무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반사회적인 겁니다. 그럼 이혼해도 돼, 안 돼? 되죠. 이런 약속을 해도 이혼해도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법정에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아까 봤던 지문이죠.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넘어섰기 때문에 무효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중매매라는 걸 알면서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 가담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요, 유효. 그럼 3번 맞아요? 무효인 것은 아니다. 예. 자, 4번입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기재한 거죠. 유효입니다, 유효. 다운계약서죠? 4번 틀렸어요.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효과가 생길 수 없다. 맞습니다. 추인을 해도 계속 무효입니다. 4번 정답이에요. 자, 계속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뒤에 주관사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 여기는 뻔하죠, 문제들이. 자, 14번 문제. 무효인 것은, 자, 1번입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 이거 뭐죠?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단속 규정이죠? 유효예요. 2번. 부첩 관계인 부부 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첩 관계를 유지하겠다, 첩 관계 끝내겠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왜 부부라 그러죠? 네? 지금 이거 첩이에요, 처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처예요, 첩. 첩? 2번 지문 첩이에요, 첩. 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첩 관계를 부부라고 했던 거예요, 판사님이. 첩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부부가 이제 저기 여러 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이고 첩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번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겠다. 이거는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래 공과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약정할 수 있는 거죠. 계약 자유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이거 통정 허위 표시죠. 반사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입니다. 이 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입니다. 일단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을이 도박 채권자, 을이 도박 채권자, 갑이 도박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 채무 관계가 도박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은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채권 채무가 무효고 을은 갑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없다?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변제해야 돼요? 변제 안 해도 돼요? 변제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법적으로 변제 안 해도 되니까 채권자가 변제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갚으라 그래요? 그래도 갚으라 그러죠. 현실은 갚으라 그러죠. 갚아라. 돈 갚아라. 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 그러니까 갑이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서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도박 빚진 건 무효가 맞아서 도박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지만 굳이 그 빚을 갚겠다고 대리권 수여한 거는 별개의 행위로 봤던 거죠. 그러면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한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예요. 이거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집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종료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리권 수여 행위가 유효고 매매도 유효고 제3자한테 넘어간 등기도 유효해요. 그럼 부동산 병겁니다. 갑은 찾아와 못 찾아와? 못 찾아와요 이제. 자, 그러면 현재 이 지문에서 도박 채권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 있죠? 이거는 유효고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내려가죠. 법률 행위 효력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전환 가능하죠. 불공정. 자, 2번입니다. 경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는 불공정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불공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일단 무상행위, 증여. 그리고 경매. 여기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증여에는 왜 적용이 안 되죠? 반대급부가 없어서.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주는 거니까. 그리고 경매는 법률 규정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단독행위.
단독 행위 같은 경우는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단독 행위?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없긴 뭘 없어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 행위는 적용될 수 있다. 자,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도 있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있죠? 그럼 이제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됩니다. 단독 행위에는요. 3번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틀렸습니다, 이거. 3번은 무효예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 무효죠. 무효입니다, 3번. 통정. 근데 반사회 무효는 아니라고요. 그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를 위반한 거여서 108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 그러니까 103조 위반으로 해서 무효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거는 맞는데 103조 위반 무효가 아니고 108조 위반 무효다 라는 점에서 그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뒤에 무효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반사회 질서로 이거는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입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이네요. 원래 이렇게 동기라는 게 나왔을 때는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동기가 표시됐어, 표시 안 됐어? 표시가 표시되거나 표시됐어, 안 됐어? 표시된 거죠? 표시됐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 못 따져? 따져, 표시됐으니까. 법적으로 따지죠? 근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그럼 무효 맞아요. 무효예요. 5번은 아까 계속 나왔던 거고요. 통상적 수준 넘는 거 무효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이중매매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문제가 시작되는 거는 18번 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근데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 매수했고 소유권 등기를 받았다. 틀린 겁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이 소유자죠? 뭔 병이 소유자예요? 갑입니다. 네. 자, 지금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던 거지. 그리고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근데 그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겠다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던 거지. 이중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병이 적극 가담했죠. 자, 병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적극 가담. 이렇게 되면은 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반사회 무효. 자, 그리고 이중매매에서는 반사회 무효가 됐을 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수인에게 격려된 등기 효력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부동산 현재 소유자. 이때 갑은 병상대로 해가지고 야 말소 시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되죠?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라서 안 돼요. 그러면은 을이 병상대로 야 말소 시켜. 이거는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무 사유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갑도 을도 직접 말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관계가 개떡같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이것도 왜 무효로 합니까? 그럼 유효로 하든지 등기를. 왜냐하면 을이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위해갖고. 자, 을이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할 수 있어요.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걸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면 대위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려면은 이거 무효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겁나 헷갈리는 거지. 자, 두 번째 을은 갑과 병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 파트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통정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중매매에서 안 되죠. 자, 그럼 을이 병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이거 돼, 안 돼? 되죠. 병이 갑한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 있죠? 저게 불법이에요, 이게. 이게 불법 행위가 돼요, 불법. 이게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법 때문에 을은 손해가 생긴 게 맞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병이 자기에게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이거를 그런 사정 모르는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겨버릴 수 있겠죠?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갔더라도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지문 한 개씩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을은 제3자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 쓰자면은 을이 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은 맞나요?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소유자도 아니고 병하고 어떤 법률 관계 안 만들었죠? 을은 병하고 계약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계약 안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에 대해서 직접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구하려면 대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자, 4번입니다.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죠? 대위에서 하는 거지. 4번 틀렸지요? 4번 정답이요. 자, 5번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이 병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하겠다. 돼, 안 돼? 안 돼요. 갑이든 을이든 직접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일매수인 을이 갑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중매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뒤에 21번 문제 풀어보죠. 21번.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중도금을 수령했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습니다. 설명 중 틀린 겁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적극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중매매 유효가 되는 거죠. 소유자 병입니다, 지금. 자, 1번입니다. 병은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럼요. 2번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도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갑이 병한테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부동산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행불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갑 지가 팔아치운 거죠. 갑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있어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부담이에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갑한테 잘못이 없는 불능이라면 위험 부담 법리가 되겠지만 채무자 갑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채무 불이행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갑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갑한테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거예요. 3번입니다.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을은 병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 안 되는 거죠. 적극 가담했더라도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병이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입니다.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나요? 왜 그렇죠? 절대적 무효라서. 맞아요. 5번입니다.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대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니까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병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5번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죠. 22번 문제. 갑은 을에게 토지를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다. 자, 그러면 첫째 줄에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다. 이게 갑의 뭐죠? 맞아요. 갑의 진이에요. 갑의 생각이에요. 얼마에 팔아야지? 98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라고 썼어? 89. 89는 뭐죠, 그러면? 표시예요. 표시. 갑은 98만 원으로 팔아야지. 라고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바보같이 89라고 썼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맞아요. 착오라 그래요. 착오.
차고 맞나요? 차고죠, 차고.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갑이 알아, 몰라? 불일치를. 모르지. 알았으면은 고쳐 썼겠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렇게 89로 표시돼 있는 걸 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한다? 89만 원이네? 라고 생각을 했죠, 을이. 그래서 89만 원이라고 돼 있는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잘 보게 되면은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승낙한 건 89에 대해서 승낙을 했던 거죠. 그럼 이거 무슨 해석해야 돼요? 주범적 해석. 갑과 을의, 여기 다 불러지죠? 갑과 을의 생각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생각이. 갑과 을의 생각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당신과 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싸우죠? 생각 다르면 싸우죠. 그럼 뭘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느냐? 야,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계약서 확인해봐라. 89로 표시돼 있잖아. 이렇게 분쟁 해결되겠죠? 이런 걸 무슨 해석이라 그래요? 주범적 해석.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은 얼마에 체결된다? 89. 평당 89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주범적 해석입니다. 근데 갑이 여기서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죠? 병한테 팔았죠? 응? 얼마에 팔았어요? 158만 원으로. 겁나 많이 올랐네요. 그죠? 갑자기 배 아픈데요? 158만 원 올라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린 거지. 그럼 이것도 이중매매 되는 거죠?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중매매하고 해석 문제하고 섞인 거예요, 지금. 자, 갑이 병에게 토지를 158만 원으로 매도했고 소유권도 이전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등기가 경료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등기 넘어갔어요. 1번입니다.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사기 아니죠? 이거 이중매매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98만 원에 성립한다. 아니요. 89에 성립한다. 자, 3번입니다. 을이 직접 병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대위해가지고요. 자, 4번.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89만 원으로 기재가 되었던 거라면 이 4번 지문은 자연적 해석이 되겠죠. 자연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그때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89에 표시가 됐고 89에 표시가 됐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89만 원에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갑의 생각은 98이었는데 89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돼 버렸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표의자 갑의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한 거지. 갑의 의도대로 성립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 야, 이거 착오야. 착오를 주장하면서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할 때는. 근데 지금 요 4번 지문에서 말하는 건 만약 갑과 을이 얼마에 합의했으나 98에
98에 합의를 하였으나 계약서에 쓸 때 표시를 할 때 계약서에 표시할 때 89로 표시를 했던 거라면 이 경우는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거는 갑하고 을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죠?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생각대로. 그럼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거는 표의자 갑의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 안 했어요? 성립한 거지. 그럼 갑이 여기서 야, 나 이거 차고야. 나 차고니까 나 취소할게.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당신 생각대로 됐잖아. 갑이 원했고 갑이 의도했던 대로 98만 원의 성립이 됐죠? 문제 없는 거예요. 취소 못합니다. 착오로 취소하는 거는 무슨 해석을 할 때요? 주범적 해석할 때. 갑은 98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시가 89로 됐을 때. 야, 그래서 89에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는 갑의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갑은 이제 나 이거 차고야. 차고니까 취소할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4번 지문은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4번 정답이에요. 자, 5번입니다. 만약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첫째 줄에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사회 무효죠. 그러면 등기도 무효고 선의의 정에게 넘어갔더라도 그거는 무효겠죠. 근데 선의의 정이 야, 유효야. 유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무효라서. 무효라서 유효 주장 못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